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의 마지막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EBS 랑과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이제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아있고,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기온이 굉장히 낮아요. 많이 춥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기말고사 보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고 아마도 이제 토익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많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정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토익 공부를 아직도 하고 계신 학생들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 공채라든가 뭐 기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날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의 기말고사가 치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유가 좀 있으면 좀 양을 좀 많이 하는 것이고, 여유가 좀 없으면 공부 양을 좀 줄여가는 것이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고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조금 덜 먹을 때도 있고 좀 더 먹을 때도 있지만 안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니까, 자, 이번 달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 달력이 한 장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자, 연말연시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강의는 참고로 여러분들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요.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제가 이 인트로덕션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를 듣고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아직까지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되는 수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이전에 기본 정리 과정들이 이제 있거든요. EBS랑 안에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으로 50% 환급해드리는 프로그램 알고 있죠? 자, 토익 목표 달성 코र्스라고 해서 장안의 화제이고, 자, 대한민국 넘버1 토익 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를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750과정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또 600과정이 이제 새로 또 제작돼서 이제 여러분께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좀 없으신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닦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서두 부분은 좀 마무리를 짓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101번부터 152번까지 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강남의 이쿠노학원에서 하는데요. 이번 달에 보니까 이제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강의실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구나. 벌써 12월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모쪼록 시작하시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이건, 학습에 있어서 이제 강의자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로직이라는 거예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로직들을 잘 받아서 학습의 컨텐츠도 채우셔야 되지만,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도 제대로 설정을 하셔서 제가 제안하는 대로 잘 하시면 훨씬 더 알차고 빠른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언어는요, 합리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언젠간 늘어요. 계속 반복하면. 그런데 무한정의 시간이 이제 든다는 거죠. 효율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정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문제풀이를 이제 할 적에 마구 덤비지 말고 작전을 좀 짜고 좀 시작을 좀 해봅시다. 일단 문제 유형은 3가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어법의 문제, 그 다음에 3번째는 어휘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 유형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어휘 문제냐, 문법 문제냐, 구조 문제냐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그것은 바로 A, B, C, D의 선택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선택지의 품사가 다르면 어형 내지 구조 문제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 스트럭처상 이 자리에 어떤 어형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품사 문제라고도 불러요. 자, 해석이 필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난이도가 낮은 유형이 가장 많고요. 물론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품사가 다 같아요. 근데 뜻이 싹 달라, 보니까 의미가. 그래서 품사와 의미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예요. 타 동사인데 뜻이 다르면 해석해보고 적절한 어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어휘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간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해석을 그렇게 제대로 똑똑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어휘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구조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어휘 문제에서는 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어법인데요. 어법은 이제 우리나라 말과 같은 그런 언어의 법칙도 영어에 있어요. 근데 우리말과 다른 그런 법칙들도 있겠죠. 그런 법칙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품사도 같고 뜻도 같아요. 자, a boy, the boy, boys, boy. 이렇게 선택지 4개가 주어지면 품사는 명사, 뜻도 소년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한다고 뭔 놈의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적절한 어법을 이제 활용하셔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아이템들의 이 세 가지 유형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본질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여러분께 항시 먼저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랑 풀어나가시는 과정 안에서 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필요한 방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어휘방에 집어넣고, 문법방에 집어넣고, 구조방에 집어넣고. 구조방 안도 여러 이제 그죠? 쪼개서 자, A방, B방, C방. 이렇게 적절한 정보들을 잘 집어넣어 두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그렇게 꼼꼼하게 자, 10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어요? 자, 1번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네. 고생하셨겠지만 네, 가급적이면 공부 조금 쉬고 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영어는요, 이 수능 이제 막 치르신 학생들은 토익에 너무 많이 매진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20-30분 정도씩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는 꼭 토익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20-30분 정도씩은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언어는 쉬면 바로 그냥 태엽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엽을 제자리에 만큼이라도 유지를 시켜놔야 앞으로 이제 또 갈 수 있죠. 그죠? 뒤로 쫙 풀리면 또 거기까지 다시 감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요즘은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영어는 필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꼭 토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십시다. 1번 문제는 A, B, C, D가 어때요? 품사가. 똑같죠? 그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B번과 C번과 D번은 동사도 될 수 있어요. 늘 강조하는 것이 영어는 품사의 언어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동사로 도 많이 쓰고 명사로 도 많이 써요. 주로 뭘로 쓴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저장하다, 점포. 그 다음에 요 놈은 명사로 쓰면 공지사항. 자, 동사로 쓰게 되면 또 좀 독특하죠, 뜻이. 알아채다의 뜻.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뭐 이제 그 디자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안하다의 뜻이 되겠죠. 얘만 명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관사가 나와 있고 뒷자리에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동사가 다 이제 아웃되는 거거든. 그러면 명사인데 서로 뜻이 다르니까 명사 어휘 문제 아니에요? 그럼 어휘 문제를 판단하고 풀어보세요. 자, 가십시다. 주어가 누군가요? 바로 grocery라고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cornerstone grocery라고 하는 식료품점이네요. 계획하고 있어요.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픈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뭘 오픈할까요? 바로 이 장소에다가 오픈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다 오픈하는 거야? 요 이유 때문에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이유 때문에 여기에다가 식료품점이 뭘 오픈할까요? 장비를 오픈하겠습니까? 공지사항을 오픈하겠습니까? 디자인을 오픈하겠습니까? 바로 점포를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더 이상의 자세한 해석 없이도 자, C번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C로 일단 선택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좀 해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저희. 왜냐하면 문제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까워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파트 7을 돈 들여서 또 무슨 책 사서 공부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장 하나하나를 자세히 해석해 보세요. 그것이 모여서 결국 지문이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 문장이 된다면. 알겠죠? 그래서 따로 2번, 3번, 2중, 3중의 비효율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요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해석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법이나 어휘가 있으면 톡 집어서 토익에 어떻게 나왔었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세트 풀어드리지만 막 5세트라고 자꾸 이렇게 자랑해요. 저희가. 그쵸?
자, 보십시다. 어디입니까? 코너인데요. 어디의 코너예요? 바로 윌콕스가와 그 다음에 윌셔 블러버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블러버드라고 하는 것은 BLVD 이렇게 많이 써요. 요즘에는 줄여서 그러니까 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두 도로의 코너에 점포를 열겠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로 교통량의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디에 그렇게 높아요? 자, 바로 thoroughfa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단어는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요거는 철저한, 요것은 요금 이런 뜻인데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thoroughfare는 합쳐 놓으면 완전 다른 뜻이 됩니다. 간선도로처럼 자, 주요한 도로 있죠? 예. 자, 요것을 우리가 thoroughfare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윌콕스와 윌셔라고 하는 두 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그 교통, 그죠? 예. 트래픽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높은 그런 트래픽 비율 때문에 여기에 코너에다가 점포를 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해석까지 깔끔하게 101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빙고. 자, 102번 가겠습니다. 10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자리에 어떤 품사를 집어넣을지를 결정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단서가 누구예요? 아우, 딱 보이네. 조동사 다음엔 반드시 뭐밖에 못 나오죠? 동사 원형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원칙을 아신다면 정답은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번으로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온다고요, 토익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초짜리 문제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빠른 속도로 풀어주셔야 자, 뒤쪽에 Part 7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문제풀이의 로직을 알려줬잖아요. 자, 선택지를 보고 품사를 먼저 확인하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안 하는 학생들은 계속 다 읽어서 다 해석을 해요. 그리고 결국 답은 똑같이 A에 선택하죠. 똑같이 답은 맞았으나 무슨 차이가 있죠?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로직대로 문제를 푸셔야 제일 빨리 가실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뭐해? 보낼 거야. 뭐를? 내 에세이를 보낼 거야. 어디에다가? 자, 바로 교수님의 이메일로 보낼 거야. 언제? 오늘 밤에. 그리고 나머지가 절의 시스템입니다.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s가 굉장히 뜻이 많은 접속사예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뜻일 수는 없어. 자, 그때는 시간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뭘로 봐야 돼요? 이것은 이유의 접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as는 굉장히 뜻이 많은 다의어 접속사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시간과 이유의 두 가지예요. 뭐뭐 할 때, 때문에. 여기서는 두 번째 뜻, 때문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기타 등등의 뜻도 있는데요. 자, 기타 등등의 뜻은 뭐가 있습니까? as가 샌드위치로 나오면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비교의 접속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양과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뭐뭐하는 것처럼, 뭐뭐하듯이 이런 뜻도 있고 또 비례도 나타내죠. 누구누구가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뜻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맥상 이유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언제 어디로 뭘 보낼 거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will not be able to attend class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메일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깔끔합니까? 자, 그럼 102번도 마무리 짓습니다. 3번 갈게요. 자, 3번의 ABCD의 선택지가 인칭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칭대명사는 매 회차마다 하나 내지 두 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번엔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asked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여요. 자, ask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물어보다의 뜻과 요구하다의 뜻이 있는데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하게 되면 이 목적어가 to 이하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다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세상 모든 동사의 사용 약속을 패턴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동사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자리 somebody한테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니까 여긴 지금 목적어 자리란 말이야. 그럼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게 누구야 지금? he가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ask는 사물 목적어는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물한테 뭐뭐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is라고 하면 소유 격이 돼서 그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his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요. 그 사람의 것이면 사람이야 사물이야. 자 대부분 사물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C번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와 목적어가 다를 때 쓰는 목적어란 말이에요. 얘는 재귀 목적격입니다. 다시 한번 재귀적 용법이죠. 주어가 다시 한번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A라고 하는 주어가 자기 스스로한테 뭐뭐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지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B번으로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B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찾았으니까 자, 이제 꼼꼼하게 자, 이제 해석도 해보고 자, 그 해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요한 어휘라든가 어법상 혹은 뭐 구조에 대한 논의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가 요구했어요. 그 사람한테. 둘은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스가 남자더라도 himself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바로 recommendations를 제출하라. recommendation이 뭐 하는 거죠? 권하고 추천하고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권장사항들 혹은 뭐 권유하는 사항들 정도로 번역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regarding 이하는 뭐예요? 자, regarding은 별표 쳐놓으셔야 되는 단어죠. 자, ing가 붙어 있지만 이 녀석은 그래요. 전치사로 아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ing이기 때문에 동명사나 분사로는 당연히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독자적인 전치사로 사용되고 그때는 의미가 뭐다? about의 뜻입니다. 자, 주제는 무엇인가요? How to better serve their Midwest clients입니다. 자, 그래서 중동 쪽에 자, 중서쪽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서부의 자,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서부 쪽. 이쪽의 고객들을 섬기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봉사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자, 필요한 제안사항을 권고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주어와 목적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erve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음식이 나오게 되면 음식 따위를 제공하다의 뜻이고요. 자,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3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4번입니다. ABCD가 이번에는 다 동사인데 뜻이 달라요. 자, 뜻이 다르면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타이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이라고 봤을 때, 티샤라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티샤는 타이핑할 수 있죠. 티샤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하다가 되면 뭐뭐를 시작하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사구가 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beg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자동사도 있어요. 뭐뭐를 시작하다가 아니라 시작되다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시작될 수 없어요. 자동사로 만약에 begin이 사용되게 되면 자, 그때는 반드시 주어가 뭐 행사 따위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시작되었다. 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웃이에요. 자, 이 주어는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이 주어는 또 어떻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따져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거잖아요. 어디로 간 거야. 뭐 하려고 간 거야? 자, 이것은 목적입니다.
자, 장소 정보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목적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하려고 여기로 타이핑했다? 안 되겠죠? 요거 하려고 여기로 결정했어?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거기로 갔다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go의 과거형인 went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렇죠? 자, 그다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을 정했으니까 자세한 해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캘리포니아 오피스로 갔는데요. 뭐 하려고요? 자, 도와주려고 갔어요. 근데 어시스트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말과 영어가 근접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말로 하면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something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되는 동사예요. 자,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거는 반드시 somebody 목적어만 취하고요. something은 목적어로 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에 있는 somebody는 또 생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something은 절대로 단독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 동사라는 거예요. assist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customer service를 도와주다 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customer service와 관련해서 자, 도움을 주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assist는 자, 우리말 해석과는 달리 something을 절대로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누구와도 같습니까? 똑같겠죠. 아마 도와주다의 help도. 됐죠? 여기까지. 그럼 정리합시다. 자, 티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갔는데 자, 뭐 하려고 갔어요? 바로 customer service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due to는 또 자, 하나의 전치사죠? 자, 바로 leave of absence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재 상태이고 떠나는 것이죠. leave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들 휴가의 뜻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잉글리시가 아니면 대개 동사로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챙겨두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absence는 부재한 상태의 휴가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냥 휴가라고 해요. 그래서 leave of absence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브랜치 매니저라고 했으니까 자, 지사의 관리자가 어떻게 했어요? 휴가 갔어요. 그것 때문에 자,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due to 이하는 어시스트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야, 요 이유 때문에 무엇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덩어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뭐 했습니다? 갔습니다. 어디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4번 끝냅시다.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A, B, C, D가 모두가 자, 다른 자, 그런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누구야? 아이고, 여기 many가 지금 형용사로 딱 주어져 있네요. many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뭐겠습니까? 자, 당연히 복수명사가 나와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번에다 쓰셔야만 해요. 참고로 지금은 여러분들 benefits가 명사로 쓰이고 있지만 자, 이거는 타동사로 쓰게 되면 누구누구를 이롭게 하다의 뜻과 자동사로는 자, 누구누구로부터 이득을 얻다라고 해서 benefit from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동사를 이야기할 때 뜻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동사는 별로 안 중요한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뜻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동사는 이런 점을 조심해 보세요. 이런 패턴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언급들을 잘 챙겨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정했고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헤드헌터가 헤드헌터는 보통 인력을 갖다가 수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급 인력을 갖다가 수급하는 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혹은 업체를 말합니다. 자,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 이메일이 아닙니다. 자, 메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패키지 하나, 꾸러미 하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그 패키지가 어떤 패키지예요? 바로 ing는 명사 역할을 하면 동명사인데 명사 역할이 아니니까 분사라고 보고 형용사 역할로 봐야 돼. 자, 그런데 이 패키지가 뭔가를 자세하게 나타내 주는 거야. 디테일링 하는 거라고. 자, 뭐를 자세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많은
혜택들이 되겠습니다. benefits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뜻도 있지만 보통 복수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자, 뭐가 된다? 기업에서 복리후생 혜택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복리후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요건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 형용사 절로 보시고 가운데 접속사는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benefits가 어떤 거야? 그녀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뭘 얻게 되는 것이죠? 이 benefit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통의 목적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뭐로써? As a director at A+ Technologies. 그러니까 이거 회사 이름이죠. 이 회사에서 이사로서 그녀가 얻게 될 그런 많은 복리 후생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패키지를 자, 탐슨에게 바로 우편으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총 10문항 중에서 저희가 이제 5문항을 자, 다루었습니다. 매 강마다 자, 저희가 10문항씩을 다루게 되는데 5문항을 하고 나면 잠깐 좀 저희가 휴식을 좀 취하게 돼요. 자, 이제 제 얼굴만 계속 보셨으니까 지겹죠? 화면도 좀 전환하고 기분도 전환하고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셨습니까?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요, 하루에 몰아서 이렇게 싹 보려고 하시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효율이 있겠다, 없겠다? 별로 없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너무 오래 보게 되면 집중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도 나누어서 하루에 한 강 정도씩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그만큼만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외의 시간은 또 따로 여러분들 활용을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책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이 강의만 집중적으로 하루에 5강을 다 본다. 이렇게 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106번 문제부터 바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for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양식이라고 하는 뜻과 형태라고 하는 뜻으로 명사로도 쓸 수 있고 자, 뭐뭐를 형성하다의 타동사, 형성되다의 자동사로 쓸 수 있어요. 자타동사에 대해서는 굳이 아주 강조하지 않는 동사를 제외하고는 그냥 둘 다 되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네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혹시 barely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겨우 가까스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까스로 contribute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못했으면 기여를 못할 뻔했어요. 뭘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여를 못할 뻔했는데 겨우 기여를 그냥 막판에 조금 이렇게 했나 봐.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는 자, 주저하지 않았다. 자, hesitate는 망설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스펠이 비슷한 단어 중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이 단어와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렇게 알려드려요. 자, 요거는 타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서둘러서 하다, 자동사로 쓰이면 서두르다 라고 하는 hasten 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hesitate는 망설이다 이 뜻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까스로 겨우 기여를 하고 어떤 일에 공헌을 했단 말이야.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he가 누굴까요? 마이크일 가능성이 높네요. 뭘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마케팅 캠페인의 성공에 대해서 full credit를 어떻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야, 그러네요. 크레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레디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신용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문장 해석이 잘 안 돼요. 신용을 어떻게? take해. 신용을 형성해. 신용을 말해. 신용을 읽어. 말하고 읽는 건 좀 그렇다고 치는데 나머지들도 좀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cred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credit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 주로 명사로 많이 써요. 그리고 거의 한 90% 이상 명사로 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신용의 뜻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full credit를 주다라고 하면 완전한 신용을 주다가 직역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용하다의 뜻인데요. 문제는 credit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공이나 칭찬이나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떤 것이 되냐면 full credit를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 이것을 take 한다. take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나 칭찬 따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공이나 칭찬 따위를 딱 뺏어오는 거야. give가 주는 거고 take는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취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뺏어다가 자, 공이나 칭찬 따위를 자,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생색내다로 번역해요. 자,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죠. 그런 공을 갖다가 취해서 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은 공을 인정받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을 이제 이 take full credit라고 하는 전체 표현을 전부 다 알고 나니까 이제 해석이 깔끔해지죠. 이 사람이 겨우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여를 못할 뻔했다가 어휴 그래도 다행히도 요만큼 기여를 했다는 기여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조금 했다는 얘기야? 조금밖에 못했다는 얘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자, 이 성공에 대한 인정, 공 이런 것들을 자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뻔뻔스럽게도 생색을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되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크레딧 공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문맥상. 그쵸? 그리고 CD도 완전히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표현. 자, take full credit for something 이라고 해서 자, for 이하에 대해서 완전한 그런 어떤 공 따위를 취해오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for 이하에 대해서 생색내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1번에서 110번까지 전체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사람은 마케팅 캠페인의 성공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한다? 그 공을 갖다가 가로채서 자, 생색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내가 잘해서 이 일이 된 거야. 자, 그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6번 문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캠페인 잘하면 뭐 하겠노? 그죠? 소고기 사 먹겠죠? 자, 107번 여러분들 가시면요. 107번 문제는 사실은 모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 예상문제 프리특강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토익에 반복 출제가 된다라고 강조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한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얘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혹은 영어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ed가 붙으면 형용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보통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의 ed는요. 수동의 개념을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perienced도 그러니까 경험이 된 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경험 많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경험된 어떤 일이 아니라요.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experienced가 사람을 설명할 때 쓰이게 되면 수동의 개념이 없는 거라고. 자, 이런 단어들 두 개만 더 대보세요. dedicate가 원래 바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dicated라고 하면 바쳐진 이런 뜻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dedicated는 또 헌신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xperienced, dedicated. 또 하나는 sophisticat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스펠도 어려우니까 좀 한번 써드릴까요? sophisticated. 자, 세련된, 자, 정교한 이런 뜻이 있죠. 이 삼총사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아시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재밌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뭐냐면 비동사가 나와 있고 보어가 지금 없는 자리예요. 지금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 experience는 참고로 동사, 명사, 동일형인 건 다 알죠?
자, 동사로서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우시고 나면 명사 experience나 명사 experiences가 명사보호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명사보호는 부사로부터 소식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D번과 C번은 아예 아웃이야. 문제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ing니까 얘가 이제 분사고 얘도 ed니까 분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B 플러스 ing, B 플러스 pp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지점에서 B번은 안 되죠. 해석 없이도. 첫 번째는 experiencing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highly인데요. highly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very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very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very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very가 매우의 뜻이죠. 근데 very는 부사로서 모든 기능을, 그러니까 부사가 할 수 있는,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다 수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 very는 안타깝게도 자, 강조 부사인데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강조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크면 되게 크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요. 자, 심하게라고 하는 부사가 있으면 매우 심하게 이렇게 다른 형용사나 부사의 상태를 강조할 때만 쓴단 말이에요. 동사를 수식할 때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사에 ing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분사라고 우리가 하는데 자, 분사는 동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수식도 누구와 같이 동사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위치만 형용사의 위치에 나오는 거지 구조와 시스템은 동사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동사로부터 나왔는데 얘는 왜 받을 수 있어? 바로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분사가 아니라 뭐다? 완전히 형용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경험된 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경험이 많은 이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ing와 ed형으로 생겨먹은 형용사가 가끔 있는데 오늘은 ing는 뭐 저희가 빼고요. ed형으로 자, 사용되는 형용사, 수동의 개념이 없다 그랬죠? 세 가지 sophisticated, 그 다음에 experienced, dedicated 강조드렸으니까 기억하셔요. 자, 그러시면 이제 정답을 여러분들 A번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는 학생들은. 토익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제가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마이어즈라는 사람이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저걸 요구한 거예요. 또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신입 직원들이 어떻게 된다? 경험이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죠? experienced는 누구? 사람을 설명할 때 쓰는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험이 나오게 되면 이 아이의 분야가 자주 나오거든요. 사진 분야의 경험이 많아야만 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자, 근데 목적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뭘 피합니까? 바로 시간 낭비의 필요성을 피하려고. 자, 그 다음에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뭘 낭비해? 돈입니다. 어디에다가? 트레이닝에다가. 그래서 교육 훈련에다가 시간과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그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서 사진 분야에 자, 대단히 경험이 많아야만 할 것을 꼭 많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107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ed형인데 수동의 개념이 없는 형용사가 나오면 이거 외워야지 무슨 도리가 있냐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드렸던 세 가지 꼭 기억하셔요. 다음 가겠습니다. 108번. 자, 108번은 이제 ABCD가 모두가 다 전치사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가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 게 좋아요? off는 원래 뭐죠? on이 접촉이고요. off는 분리죠. 떨어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분리의 개념을 가진 자, 전치사입니다. off the shore 이렇게 얘기하면 해변에서 떨어져서 이런 의미예요. 자, throughout은 장소나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장소가 오게 되면 어떠한 장소에 여기저기 전역에서 기간이 오게 되면 어떠한 기간 동안 내내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일단 smile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smile가 떨어졌다. 그것도 좀 그런데 with는 이제 뭐 동반했다는 얘기죠. off와 반대 개념일 거예요. 뒤로 가면 어몽인데 어몽은 이 아이에 뭐가 나와? 복수명사가 나오고 그것도 3개 이상이 나와야 돼. 셋 이상 중에서 그 사이에서 그런 얘기인데 스마일이 단수기 때문에 얘도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정답을 뭐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겠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고용 매니저가 인사를 했는데요. 누구한테요? 자, 바로 새로운 그룹의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뭘 동반해서? 웃음을 동반해서 인사했겠죠. 따라서 정답은 C번이다. 자, 그리고 어땠습니까? proceed. proceed는 go forward의 개념이에요. 앞으로 나아갔다, 진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자, 그들에게 견학입니다. 투어라고 하는 단어는 견학이죠. 자, 설비에 대한 견학을 그들에게 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투어라고 하는 명사는 전치사를 of를 취합니다. 어디에 대한 견학이죠. 그런데 똑같이 견학이라고 하는 단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trip이 있는데 trip을 이 자리에 쓴다면 trip은 어디로의 견학이라고 했을 때 전치사 to를 써요. 그러니까 이 of를 보여주고 여기에 빈칸을 주고 시험 문제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our와 trip이 같이 나오게 되면 자, 결합되는 전치사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고급 어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득점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이런 저의 강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109번 갑니다. 자, 109번은 또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자, 같기도 한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여요. 자, 부사로 쓰이면 옛날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쪽에도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뒤쪽에도 보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주웠어요, 이 문제. 그래서 항상 품사부터 따져라 라고 강조 못이 박히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전치사야. 그런데 before는 접속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 필요 없고 1초짜리 문제야. 알겠죠? 자, 그러시면 정답 C번으로 정했고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Margaret라고 하는 사람이 need to는 사실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의 뜻이지만 현대영어에서는 그냥 현대영어에서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must보다 조금 약한 의미로 씁니다. must가 너무 세거든요, 사실 뜻이. 그래서 must 대신에 need to를 많이 쓰니까 자, 이것도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학생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만 더 체크해 둡시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소포를 갖다가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형태로? 우편물로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언제 받아야 되는 건데? 바로 뭐뭐 하기 전에 받아야 돼요. 바로 우체국이 문 닫기 전에. 언제 기간 동안에? 자, 바로 할러데이 위켄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할러데이 위켄드가 되게 긴가 봐요. 아마도 금요일 날이 할러데이여서 금토일 뭐 이렇게 3일 쉬는 그런 건가 보지 뭐. 그죠? 그래서 이런 긴 그런 연휴 기간 동안에 문을 닫기 전에 바로 우편물로 자, 바로 소포를 갖다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받아야만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9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110번 하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무슨 문제? 또 인칭 대명사 문제네요. 그런데 단서는 누구예요? if고 prefer가 되겠습니다. 여긴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 누구 있을까요? 주어가 다시 다음 자리로 돌아갈 때 써야 되니까 주어 자리에는 절대로 자, 재규대명사를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격도 못 쓰겠죠. 자, 주어 자리에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면 they가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사물이 필요하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theirs가 답일 거예요. 인칭대명사는 주격, 목적격에 구분이 있는데 자, 소유대명사는 없지요. 주어 자리에도 쓸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긴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 좋겠어? 사물이 들어가면 좋겠어? Prefer a meat or vegetarian option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고기 옵션을 갖다가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야채 옵션을 더 좋아하는지는 그들의 것이 선호하는 거야? 아니죠. 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지금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they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자, 그 김대희 할아버지, 소고기 할아버지죠, 그죠? 소고기 할아버지도 미트를 당연히 좋아하십니다. 소고기 사 먹어야죠, 그죠? 자, 레저베이션 카드 위에다가 자, 게스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게스트들이 손님들이 요구받는 것이 있는데요. 뭘 요구받아요? 바로 보여주도록 요구받습니다. indicate show죠. 뭘 보여주라는 거야?
자,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로 if절은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사람 명사가 필요해요. 그들이 자, 바로 meat의 옵션, 그러니까 고기의 옵션을 갖다가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 채식주의자의 옵션을 더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도록 요구받는다는 얘기야. 어디에다가? 여기에서 요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마지막에 자, for the dinner event라고 돼 있으니까 자, 디너를 위해서, 디너를 위한 옵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0번까지 열문항을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첫 강의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앞에 좀 붙어서 조금 좀 길어졌는데, 강의 잘 들으셨죠?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기를 자,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어휘, 부족한 구조, 부족한 어법의 아이디어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강의의 바로 강의를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프레시한 모습으로.